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발걸음이 가볍고, 우리 요 교재로는 이제 9쪽, 예,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 수심결은 총 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8개 문답이 끝났고, 오늘 마지막 9번째 문답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통분이라 그러거든요. 그 유통분에 해당되는 이제 결말 부분까지 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뭐 시간 안에 다 마칠 수는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단락이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이제 질문이 좀 길어요. 요번 9번째 질문은 질문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되풀이하는 거라서 지난 시간 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질문이 내용은 길어도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라서. 문호대 거여 소판컨대 오후 수문 중에 정해 등지지 의가유 이종하니 그대가 판단한 바에 의거하건대 오후 수문, 그 깨친 후에 닦는 문. 지난 시간에 도노 후에 점수해야 된다는 내용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은 거예요.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하는 문 중에 정과 해를 똑같이 지닌다는 이치가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자성정해요. 이는 수상정해라. 그래서 자성정해, 수상정해도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성 이게 붙으면은 또 이제 자성이냐 이제 수상이냐에 따라서 글자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성 그러면 뭔가 좀 뭐 본질적이고 뭐 근원적이고 약간은 좀 상근기가 이렇게 좀 가는 쪽의 그 수행법이고, 수상 그러면 상을 따라 뭔가 대치한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수상 그러면 좀 점기, 아까 앞에 거는 좀 돈기라면 요 뒤에 거는 좀 점기에 해당되는 점차 수행하는 약간 낮은 근기의 그 수행자들이 하는 법. 그래서 수상정해, 자성정해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성문즉 왈 쭉쭉쭉 있고 그 또 밑에 줄 보면은 수상문즉 왈 해서 또 쭉쭉쭉 있고 해서 자성문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수상문에서 주장하는 내용, 이 내용들도 지금 지난 시간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성문즉 왈 이문적지하야 원자무위하야 절일진이 작대연이 하로 견탕지공이며 또 무일념이 생정이라 불가 망연지력 이라하야 요까지 이라하야 자성문에서는 이르기를 뭐뭐뭐라고 하여 해서 요 내용들이 그대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이문 아주 자유자재한 거를 이문이라 그랬죠. 자제하게 적하고 지 나왔네요. 공적과 영지, 체의 측면과 용의 측면, 리의 측면과 사의 측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하고 지해서 공적하고 영지하면서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무의하야. 그래서 절일진이 작대. 요 구절은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상대를 지을 만한 한 티끌도 끊어졌거니 없거니. 자성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성문에서는 아주 자유자재하게 공적과 영지가 마구마구 오고 가면서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그래서 상대를 지을 만한 한 티끌도 없는데 어찌 수고롭게 견탕지공 보내어버리고 소탕시키는 그런 공력을 수고롭게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게 자성문의 입장이었죠. 또 그 뒷구절 무일념이 생정이라 이것도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망정을 낼 만한 한 생각도 없는지라
그래서 불가 망연지력 그랬네요. 연을 잊을 만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자하지 않는다, 빌리지 않는다니까 이런 힘 필요 없다. 애써 연을 잊을 만한 인위적인 수행, 힘들은 어떤 공력 필요치 않다라고 하여 판운 또 판석하기를 차시 돈문계자의 분리자성하고 정해등지하여 이것은 바로 돈문에서의 수행자가 계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수행자,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간 분한테 붙이는 표현입니다. 돈문의 수행자가 자성을 여의지 않고 정과 해를 균등하게 지니는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이게 자성문의 입장. 이제 반면에 수상문은 어떠냐? 수상문즉왈 칭리 섭산하며 택법 광공하야. 일단 요까지. 이치에 맞게 칭리, 이치에 칭합하다 그러거든요. 칭합, 맞다, 딱 들어맞다.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거두며 그 다음에 택법 광공, 법을 간택하고 또 공을 관하여 균조 혼란, 혼침과 산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혼침과 산란을 균등하게 조복시켜서, 그래서 혼침 좀 가라앉는 거고, 산란 또는 도거, 도거라는 표현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혼침과 도거 또는 혼침과 산란, 혼침, 이게 내려앉은 사람한테는 좀 시키는 방편 설법을 해야 되고, 너무 들뜬 사람한테는, 즉 산란 또는 도거가 강한 사람한테는 좀 내려 누르뜨리는 그런 방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침과 산란을 골고루 조복시켜서, 그래서 이입무위라 하여, 무위에 들어간다라고 하여, 여기 이제 수상문의 입장이죠. 판시하기를 판운호대 차시 전문 열기의 소행야라. 이것은 바로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바이다. 돈문의 수행자와 전문의 수행자가 근기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수행 방편도 다른 거라. 라고 하였으니 양문 정해야 불무의원훈이라. 이 두 문의 정과 해에 나아가서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수상문의 방법과 자성문의 방법이 둘 다 정과 해를 균등하게 지닌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좀 미혹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약건 1인 소행야인데, 만약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기준해서 이게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그렇게 가정하면 위부 야아, 또 그 다음에 또 위부 야아 해서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A입니까 해서 위부 붙고, 또 그 밑에 줄 위부 B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부 보면 선의 자성문 하야 정해 쌍수 연후에 갱용 수상문 대치지공야아 하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과 해를 둘 다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에 대치하는 공을 씁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 아니면 또 위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위부 이렇게 두 개의 용법이 나오면 두 번째 위부 나오는 요 의문문은 아니면 하고 이제 앞에 딱 붙여주고 해석하면 좋죠.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이러니까. 두 번째 위부 보죠. 위부. 선의 수상문 하야 균조 혼란 연후에 이입 자성문야아. 먼저 수상문에 의지해서 혼침과 산란을 균등하게 조복한 후에 자성문에 들어갑니까? 자, 질문 내용 별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자성문에 의지하는 걸 먼저 합니까? 아니면 수상문에 의지하는 걸 먼저 합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거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자성문이 나오고 수상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수행이라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자성문 수행법이 맞습니까? 수상문 수행법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약선의 자성정해인된 만약 먼저 자성문의 정과해에 의지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또 가정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약선 이 수상문 정해로 대치공성 연후에 쭉쭉 한다면 해서 이제 자성문에 의지한다면 또 수상문에 의지한다면 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먼저 자성정해에 의지한다면 즉 이문적지하야 갱무 대치지공이여니 하수 갱취 수상문 정해 야리요. 그렇다면 아주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공적 영지해서 더 이상 대치할 공이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수상문의 정해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자성정해에 의지한다면 아주 자유롭게 공적 영지해서 대치할 공 필요 없는데 굳이 수상문 정해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밑에 보면 여장 호옥하야 조문상덕이요 그랬네요. 예컨대 호옥을 가지고 아주 밝은 옥, 흰 옥, 하얀 옥이에요. 요 밝은 옥을 가지고 뭡니까? 조문상덕, 문양을 조각하고 문양을 조각해서 덕을 잃어버린다. 본바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흰 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뭐를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본바탕 잃어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성문 정해에 의지한다면 그걸로 먼저 들어갔다면 굳이 수상문 정해가지고 또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흰 옷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 말이죠. 그럴듯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하지만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내 질문인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 자성문 정해갖고 이미 공부 들어갔으면 그 뒤에는 수상문 정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흰 옷 그대로 놔두면 되거든. 그 다음 보죠. 또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약선이 수상문 정해로 대치공성 연후에 취여 자성문인된 요까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 먼저 수상문 정해로서 대치하는 공을 완성한 후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수상문 정해로 먼저 하고 난 뒤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즉 완시 전문 중 열기의 오전 전문야니 그렇다면 완연히 전문 중에 열기 그 하열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점차 훈습하는 것이니 이게 지금 뭡니까? 아직 도노하기 전에 지금 술을 먼저 하는 거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오전에 전문하는 것이니 기운 어찌 뭐뭐라고 이르겠습니까? 해서 기운 뒤에 보면 돈문계자의 선오 후수하야 용 무공지공야리요. 돈문의 수행자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무공지공, 공 없는 공을 쓴다라고 할 수 있으리요. 그 다음 또 가정 또 바뀝니다. 약, 일시 무전후인된 그랬네요. 만약 일시이고 전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아까는 앞에 가정이 자성문에 먼저 의지한다면 이러하고 수상문에 의지한다면 이러하고 그렇게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가정은 일시 그러니까 동시라는 거죠. 동시이고 전후가 없다면 자성문 수상문 먼저 후 이게 아니라 이게 동시이고 전후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즉 이문정해가 돈점이 유의하니 여하 일시병행야리요. 그렇다면 이 이문의 정해가 돈과 점이 다름이 있으니 어떻게 일시에 동시에 나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문의 차이가 확연한데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돈문계자는 자성문하야 이문만공하고
돈문의 수행자는 자성문에 의지해서 아주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공력이 없고, 그 다음 힘없이 힘을 쓰니까. 그 다음에 전문 열기는 어떠냐? 반면에 전문의 하열한 근기는 취 수상문 하야 대치 노공이니, 수상문에 나아가서 대치에서 아주 공력을 수고롭게 할 것이니, 이문지기가 돈점 부동하고 우열 교연이언을, 이 두 가지 문의 근기가 돈과 점이 같지 않고 또 우열이 뚜렷하거늘 확연하거늘 운하 선오 후수 문중의 병석 이종야, 어찌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속에서 나란히 이 두 가지를 해석하겠습니까? 청위 통해하사 영절 의정케 하소서. 청컨대 저를 위해 통하여 회통시켜서, 통회라고 있지만 꼬꾸라면 회통이죠. 회통으로 번역하면 되죠. 저를 위해 회통시켜서, 그래서 의정이 끊어지도록 해주소서. 저 여전히 의심이 많으니 제 의심 좀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자성문과 수상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방법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고, 근데 어느 게 먼저인지, 또한 일시에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제 의심 좀 풀어주세요. 라는 게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이 거의 한 페이지에 육박한 아주 긴 질문 내용이었지만, 내용은 딱 그거예요. 자성문과 수상문 잘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자, 답 보죠. 답이 또 좀 깁니다. 소속 교연권을, 소속 해석한 바가 교연 뚜렷하거늘 분명하거늘, 내가 앞에서 풀이해 준 게 분명한데 여자생의로다. 너는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목 아프게 뚜렷하게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너는 아직도 의심을 품구나. 지금 이제 선지식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선지식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너는 여전히 의심을 품구나 하고 지금 혼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원생에 하면 전생의혹이요. 말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그 말꼬리 잡고 말에 집착해서 말 가지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전생의혹, 전전이, 즉 더욱더욱 의혹을 낼 것이고, 말을 떠나서 그 안에 담긴 함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말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이고 계속 어려운 거야. 자성문, 수상문 뭔가 다른데 그 말 속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질문자, 즉 우리예요. 우리 같은 근기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그래도 아직 여전히 모르겠어. 내가 부처다라고 너가 기야라고 첫 시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돌아와서 막 까먹어. 내가 부처라는 걸 자꾸 망각해. 에이 진짜 그럴까 하고 안 믿어요. 설마 내가 부처일까? 아유 저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지. 설마 내가 부처일까 하고 안 믿거든 우리는. 보죠. 수원생에 하면 전생의혹이요. 득이망언하면 불로치일이니라.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득이망언, 뜻을 얻고 말을 잊어버리면 불로치힐, 아주 뭡니까? 수고롭게 따지고 두는 것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수고롭게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얻고 나면 괜히 수고롭게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을 지금 계속 말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따지거든. 근데 말 잊어버리고 뜻만 취하게 되면은 굳이 의심 낼 게 없어요. 불로치힐이니라. 수고롭게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궁할 필요가 없다. 약취 양문하야 각판 소행하면, 만약 두 가지 문에 나아가서 자성문과 수상문 두 가지 문에 나아가서 각각 행하는 바를 판단한다면, 즉
수, 자성정해자는, 자성정해를 닦는 자는 차시, 돈문의 용, 무공지공하야. 이것은 바로 돈문에서 무공지공, 예. 뭡니까? 지금 자성정해를 닦는 자는 아주 하열한 상근계라 그랬잖아요. 예. 도노 쪽에 돈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문에서 무공지공을 써. 그러니까 쓰되 쓰지 않는, 예.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으니, 예. 무공지공을 써서 병운상적 그랬네요. 예. 두 가지 다 굴려서 아울러 굴린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를 다 굴려. 뭐를 굴리겠어요? 앞에 나왔죠? 정과 해, 선정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굴리면서 또 쌍적 그랬네요. 두 가지가 다 고요해. 두 가지를 다 굴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고요해. 예. 그래서 자수, 자성하야, 자성불도자예요. 스스로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자이고, 이게 자성정해를 닦는 자이고, 반면에 수상문 정해자는,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 자는 어떤 분들이냐? 차시, 미오전, 전문 열기의 용, 대치지공하야.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 자는, 이 사람들은 미오전, 즉 깨닫기 전에 전문, 점차적으로 닦는 그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대치하는 공을 써서, 아까는 무공지공, 그거는 자성문에서 닦는 공은 무공지공인데 여기서는 대치하는 공, 그러니까 혼침, 산란 이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치하는 공을 쓰는 게 뭔가 인위적인 수행인 거죠. 예, 무공지공과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하는 수행인 거죠. 대치하는 공력을 써서 심심단혹하야 취정 위행자니 그랬네요. 마음마다 미혹을 끊어서 단계 미혹을 끊어서 그 다음에 취정위행 그랬네.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으로 삼는 자이니,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의 하열한 근기들은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수행이 안 돼. 뭔가 고요한 곳을 찾아다녀야 돼. 예. 장소에도 구애받고, 왜 마음이 아직 혼침과 산란이 지금 조복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끄럽고 저작거리 시장통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못해요.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마음마다 미혹을 끊어서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으로 삼는 자이니, 이 차 이문 소행이 돈점 각이하야. 돈과 점이 각각 달라. 이 두 가지 문에 행하는 바가 돈과 점이 각각 달라서 불가참란야거니와 섞여서 혼란하게 할 수 없거니와 연이나 오후 수문 중에 깨닫고 난 뒤에 닦는 문, 우리가 돈오 점수 그랬잖아요. 돈오하고 난 뒤에 점수하는 문 중에 겸론 수상문 중 대치자는, 수상문 중의 대치를 겸하여 논한 것은 비전취 점기 소행야라. 온전히 점기의 소행을 취한 것이 아니다. 취기 방편하야 가도 탁숙이니, 그 방편을 취해서 길을 빌려 유숙을 의탁했을 뿐이니, 그 방법만 취했을 뿐이니, 지금 오후 수문 중에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문에서 수상문 중에 대치를 논한 이유가 뭐냐? 점기의 소행을 온전히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만 취해서 길을 빌려 유숙을 의탁했을 뿐이니 하고,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러냐 하면, 어차 돈문에도 아무리 돈문에서 그 도노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도노한 사람들 중에도 역유 기승자하며 역유 기열자하야. 이게 답이에요. 근기가 수승한 자도 있고 근기가 하열한 자도 있는 거예요. 도노하고 난 뒤에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도노는 했어도 도노하고 난 사람들 중에서도 근기가 수승한 자도 있고 근기가 하열한 자도 있다 보니까 근기가 하열한 자들은 점수 방법을 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가 다 달라. 그래서 지금 기승자도 있고 또 기열자도 있어서 불가 일례로 판기 행리하니 한 가지 예로 그 행리를 판단해서는 안 되니 행리 수행하는 길, 뭐 수행 방법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예로 수행 방법을 딱 확정지어서는 안 되니 약. 그래서 요 문장은 좀 길어요. 이 답변이 굉장히 지금 길게 이어지는데 요는 이거 하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딱 요약은 해드리겠지만 근기가 수승한 자, 근기가 하열한 자 나누어서 각각의 방법이 다른 거를 그냥 길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약 번뇌 단박하고 신심이 경안하야. 만약 번뇌가 아주 가벼워. 그리고 몸과 마음도 경안, 아주 가볍고 편안해. 그래서 선에 리선하고 악에 리약하야. 선에 있어서는 선을 여의고 악에 있어서는 악을 떠나서 부동팔풍하고 적연삼수자는 해서 여기까지가 주절이 끝나네요. 아까 앞에서 만약 약자, 약 뭐뭐뭐자, 만약 이러한 자라면 해서 가정이 번뇌가 가볍고 심심도 편안하고 선에 있어서는 선을 떠났고 악에 있어서는 악을 떠나서 그래서 부동팔풍, 팔풍에 동요되지 않고 팔풍, 불교 용어입니다. 8가지 바람, 우리 몸을 흔드는 8가지 경계, 팔풍, 궁금하면 쳐보세요. 한번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이 어떤 게 있을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칭찬하는 말, 우리를 비난하는 말, 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 막 우리를 아주 막 괴롭게 하는 거, 뭐 등등 그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동 그랬네. 8가지 경계 바람이 내한테 불어닥쳐도 나는 딱 안 해. 아무리 나를 칭찬해봐, 아무리 나를 비난해봐, 나는 끄떡하지 않아. 이게 지금 부동이에요. 부동팔풍. 그 다음에 적연삼수. 삼수에도 적연하다. 삼수.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불교 용어입니다. 고락, 사수라고 해가지고, 고와 락과 사수인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괴로울 고자, 즐거울 락자, 또 고도 락도 아닌, 그러니까 3가지 받는 것, 삼수. 그러니까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또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런 3가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적연 그랬네. 앞에 부동이란 말이나 적연이란 말이나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근기죠. 이 정도 근기면. 지금 만약 약자에서 여기 놈자자까지 아주 번뇌가 아주 얕고 우리 몸과 마음도 가볍고 아무리 팔풍 삼수가 나한테 몰아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 근기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성정해하야 이문쌍수하야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자성정해에 의지해서 자유자재하게 2개를 다 닦아서 정과 해를 다 닦아서 천진무작하야. 아유, 딱 뭐 단어들이 너무 좋네요. 천진하고 아무것도 함이 없어, 지음이 없어서 동정상선이라. 동과 정에 있어서도 항상 선하는지라. 움직이든 고요하든 내가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이든 고요한 상황이든 늘 나는 좌선을 하는 거예요. 상선이라. 성취 자연질이여니 하가 수상문 대치지의 야리요. 자연한 이치를 성취할 것이니 저절로 그러한 이치.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뭘 안 해도 저절로 그러한 이치를 성취할 것이니 하가 어찌 뭐뭐뭐 할 것을 필요로 하겠는가? 즉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이제 반어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수상문 대치지, 수상문에 대치하는 그런 이치를 내가 어찌 빌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죠. 앞에 지금 만약 약자에서 놈자자까지 그 주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상근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 뭐 필요가 없는 거야. 수상문의 대치지의를 빌릴 필요가 없다.
뒤에 보면 무병의 불구약이요 그랬네요. 병이 없음에 약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격이다. 병이 없는데 약이 뭐 필요해? 요즘은 병 없어도 뭐 약 잘 먹죠. 아주 영양제 영양제 과잉 시대예요. 지금은 이 뭐 홈쇼핑 채널 보다 보면 딱 저도 자꾸 안 넘어가야지 하고서도 보다 보면 딱 방송에서만 이 특가입니다 하면 또 그게 약해져. 그러면 또 채널 누르고 주문하게 되는데, 여담이고. 어찌됐든 병이 없는 사람은 약 먹을 필요가 없잖아. 딱 맞는 말이거든. 자성문 정에 닦는 분은 사실 수상문 정에가 필요가 없는 거라. 그 다음, 수선 도노나 번뇌 농후하고 습기 견중하야 비록 먼저 도노했으나, 자, 지금 이거는 요 앞의 경우도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 요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오후 수문 중에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도노하고 난 뒤에 닦는 문에서 다시 이제 근기가 수승한 사람, 근기가 하열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도노 요 편이 나온 겁니다. 비록 먼저 도노했으나, 그렇지만 번뇌가 농후하고 습기가 견중하야. 이제 앞에 케이스하고는 다르죠. 번뇌가 아주 농후해, 아주 많아, 두터워. 그리고 습기도 견고하고 중하여 대경이 염염 생정하고 수연이 심심 작대하야. 경계를 대함에 매 순간순간 망정이 일어나고, 마음마다 망정이 일어나는 거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아까 위에서는 팔풍이 오든 삼수가 오든 부동했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 근기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망정이 일어나. 나를 칭찬하면 헤헤 기뻐하고, 나를 비난하면 아주 막 기분 나쁘고. 그런 지금 근기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수연이 심심 작대하야. 인연을 만날 때마다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서 나와 남을 분리시키는,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 지금 아직 탈피하지 못한 거죠.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서 타 혼란의 사쇠하야. 저 혼침과 산란의 살로 읽어도 되고, 우리 절집에서는 요거를 쇠로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거 보면 사쇠라고 그냥 읽어버립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살로 읽든 쇠로 읽든. 어쨌든 이게, 사가 부릴 사자, 요 뒤에 이제 죽일 살자, 요게 이제 올가맨다, 쪼아맨다, 얽어맨다, 그런 뜻으로 쓰인 글자거든요. 그래서 사하고 쇠하고 합치면은, 앞에 지금 주어는 혼침하고 산란이 나왔잖아요. 혼침과 산란이 아주 막 올가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 앞에 그랬네. 입어서. 그러니까 이 근기는 아주 약한 근기야. 혼침과 산란이 막 이 사람을 쪼아매고 부리는 그런 거를 당해서, 그래서 매각 적지상연자는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이 끝나네요. 매각, 모른다. 뭘 모르냐. 뒤에 목적어가 적과 지가 상연. 공적과 영지가 항상 그러한 이거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도노했어도 이제 근기가 하열한 자예요. 딱 봐도 표현들이 다 근기가 하열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번뇌도 두터워, 습기도 무거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서는 계속 망정이 일어나, 인연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서는 상대를 지어. 그래서 혼침과 산란이 마구마구 나를 괴롭혀. 그런 걸 받을 때마다 공적과 영지가 항상 그러한 그런 상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네. 그런 자는 어떠냐? 즉, 수상문 정해하야 불망대치하고, 그런 자는 수상문의 정해를 빌려서, 즉 그것에 의지해서 대치를 잊지 말고 대치하는 공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균조 혼란하야 혼침과 산란을 골고루 조복시켜서 이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즉기의니, 즉 마땅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옳을 것이니 수차 대치 공부하야 잠조 습기나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즉 의지해서 잠깐 습기를 조복했으나, 그렇지만 이선도노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가 본공고로, 그렇지만 먼저 도노했어. 이거 지금 현재 가정이 도노하고 난 뒤에 수문 중에서 근기가 수승하냐 근기가 하열하냐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노는 전제로 한 겁니다. 뭘 도노했느냐? 목적어가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가 본공하네요. 심성이 본래 깨끗해, 또 번뇌가 본래 공해 라는 사실을 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즉 불락 전문 열기의 오염수야니,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오염된 따끔에 떨어지지는 않으니, 오염수 이런 말이 나왔네요. 저 뒤에 가면은 요 또 반대되는 말이 오염, 말 그대로 오염. 머릿속에 딱 오염 딱 그려보세요. 뭔가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요거와 반대되는 따끔은 어떤 따끔이냐? 진짜 따끔이 되겠죠. 참 진짜 써서 진수입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진수냐 오염수냐. 예. 근데 이미 도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오염수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도노하고 난 뒤에 닦는 이 전문의 수행자들이 결코 이런 잘못된 닦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도노는 했기 때문에. 하자오 어째서인가? 수제 오전 즉 따끔이 만약에 오전에 있다면, 깨닫기 전에 따끔이 먼저 있다면, 즉 수 용공불망하야 염념 훈수나 착착 생이하야 미능무이호미. 일단 요까지. 자, 따끔이 깨달음 이전에 있다면, 아주 도노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노하기 전에 따끔이 먼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록 용공불망, 공력을 써서 잊지 않아서 염념 훈수, 매 순간 훈수해서 닦으나, 그렇지만 착착 생이하야, 착착, 예. 이게 같은 말이 고처자 서서 처처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런 뜻이거든요. 착착, 닿는 곳마다, 즉 가는 곳마다 생의 그랬네요. 의심을 일으켜서 미능무애 그랬네요. 예. 무애에 걸릴 애자 장애 애자죠. 장애가 없지 않는 것이, 지금 미하고 무가 이중부정으로 나왔으니까 장애가 없지 않는 것이, 즉 장애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죠.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의심이 생겨나서 장애가 있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 여유 일물이 애제 흉중하야 불안지상이 상 현재전이라가. 마치 어떤 한 물건이 가슴 속에 걸려서 내 흉중에 어떤 한 물건이 딱 걸려 있어서 불안한 상이 항상 앞에 나타나다가 일구월심하야 대치공숙, 즉 날이 오래 가고 달이 깊어져서, 즉 세월이 좀 많이 가서 대치하는 공이 익어지면, 자,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보세요. 수제 오전, 즉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따끔이 깨달음 앞에 있다면, 즉 깨닫기 전에 닦는다면, 비록 공력을 써서 잊지 않아서 매 순간순간 훈습해서 닦으나 가는 곳마다 의심을 일으켜서 장애가 없지 않는 것이, 즉 장애가 있는 것이 마치 어떤 한 물건이 가슴 속에 딱 걸려서 불안한 상이 늘 앞에 나타나 있다가 세월이 오래오래 수행을 해서 대치하는 공이 익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신심객진이 흡사경한하리니, 몸과 마음의 이 객진, 자 지난 시간에도 했죠. 객진 뒤에 뭐가 붙죠? 객진, 번뇌 이름이에요. 번뇌 앞에는 흔히 객진이 붙어요. 객진 번뇌 그러거든. 이 객진은 여러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의 반대, 바깥에서 잠깐 들어온 거야.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번뇌 앞에 객이라는 글자가 붙은 거예요. 왔다가 곧 사라질 거니까.
내가 관심 안 가지면 손님이 왔다가 주인이 별로 반기지 않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떠나가겠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먼지, 티끌 얼마나 수가 많아. 번뇌가 우리가 84,000번뇌 그러잖아요. 숫자가 이루다 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진이란 표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신심의 객진이 흡사 경안하리니, 흡사 가벼워질 것이니, 이제 대치하는 공이 오래되면 익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부경안이나 의근 미단홈이 비록 경안해졌으나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으나 의근 미단 그랬네요.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과 같다? 석압초 그랬네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표현이죠. 돌이 풀을 누른 것과 같아서 풀은 뽑아야 되는데 그냥 돌로 잠시 눌러놨을 뿐이야. 아직 남아있는 거죠. 돌만 치우면 풀은 또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근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모습이 마치 돌이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서 유어 생사계의 부득자재니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제함을 얻지 못하니, 즉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안에 있게 되니 도노하기 전에 닦는 것 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하고 난 뒤에 닦아야 이렇게 진수, 그게 정말 참다운 그 수행이 되지, 도노하기 전에 닦는 것은 아직 의근이 지금 남아있는 거라. 결국은 도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로운, 그러므로 이러기를 수제 오전이 비진수야라 하는, 요 진수라는 표현 나왔네요. 아까 오염수 했듯이 여기는 진수. 따끔이 깨달음 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진수가 아니다. 그러면 진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끔이 깨달음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결국은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그 뒤에 닦는 게 진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도노 먼저 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도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전문의 수행을 하든 돈문의 수행을 하든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자성정예를 닦든 수상정예를 닦든 하면 되는 거라. 요는 도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인분상의 수무 대치방편이나 오인의 분상에서, 깨달은 자의 분상에서 보면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으나 염려무의하여 불락오염하여 일구월심하면 매 순간순간 의심이 없어서, 지금 가정이 뭡니까? 오인 분상이야. 도노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치하는 방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 의심이 없어서 염오에 떨어지지 않아서 일구월심하게 되면, 세월이 오래오래 가게 되면 자연개합 천진묘성하여, 자연히 천진한 묘성에 개합하여서 타고난 우리 본래의 우리 불성자리, 본성자리, 묘한 그런 성품에 개합하여서 이문적지하여, 계속 이 표현 나오네요. 이문적지, 마음대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공적영지해서 염념 반연 일체경호대 심심영단 재번뇌하여, 염념 매 순간순간 일체경계를 반연호대, 하되 그렇지만 마음마다 영원히 모든 번뇌를 끊어서 분리자성하고 정해 등지하여 자성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를 똑같이 지녀서 성취 무상보리하여 여전기승으로 갱무차별하리니, 무상보리를 성취하여서 앞의 근기 수승한, 즉 수승한 근기와 더불어 더 이상 차별이 없을 것이니, 즉 수상문 정해가 수시 점기 소행이나, 그렇다면 수상문의 정해가 비록 점기의 소행이나, 그렇지만 오인 분상에는 가히 점철성금이라, 오인의 분상에 있어서도 가히 뭐라고 할 만하다?
점철성금, 철을 다스려서 금을 이룬다고 할 만하다. 오인의 분상에서도 이 수상문 정해가 필요하다. 충분히 약이 된다는 거죠. 점철성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약지여시즉, 그러니까 도노하고 난 뒤에 계속 그냥 우리 보고 있는 이 수심결 전체의 주제는 도노점수예요. 도노 먼저 하고 난 뒤에 꼭 점수해라. 딱 요 한마디가 그냥 이 수심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도노점수예요. 네. 약지여시즉, 만약 이와 같은 줄을 안다면, 즉, 이문정해로유, 선후, 차제, 이견지의호와 이와 같은 도리를 안다면 어찌 이문의 정해로서 자성문, 수상문 이 두 가지 문의 정해로서 선후, 차제, 이견 앞이다, 뒤다, 먼저다 두 가지 견해다 라고 보는 의심이 어찌 있겠느냐. 이거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어느 게 먼저입니까? 아까 질문에서 그랬잖아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이거 먼저 하고 나면 저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행해질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데 요 지금 한 구절도 딱 답변 끝내는 거죠. 이러한 도리를 알면 뭐가 먼저니 후니 그따위 질문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제 수도지 이는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은 연미 차어하야 이 말을 잘 아주 음미하고 연구해서 연미해서 연마하고 음미해서 갱막 더 이상 뭐뭐 하지 말아라. 호의하야 자생퇴구를 그랬네요. 호의 여우호자 의심의자 여우가요 의심이 많대요. 여우 본 적 있습니까? 봤어요? 여우는 이렇게 도망가다가도 항상 뒤를 희끗희끗 쳐다본다네요. 뒤에 누가 뒤에 따라오는지. 그래서 요 호자가 여우 호자인데 뜻이 의심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의심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이 여우 호자가. 그래서 호의 그러면 의심하여 합니다. 의심해서 스스로 퇴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퇴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랬네요. 네. 약구 장부지지하야 구 무상보리자인데 만약 장부의 뜻을 갖추어서 무상보리를 구할진된 사차해이제리요 이것을 버리고서 무엇하겠는가? 이거 버리고 딴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장부의 뜻을 갖추어서 무상보리를 구할진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냐? 도노점수 이거 말고 뭐 있어? 이거죠. 절막 진문하고 직수요의하야 절대로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절막 진문 절대로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의 속에서 이해하려면 계속 몰라요. 여기서도 딱 그랬잖아요. 문장에 집착하지 말고 직수요의하야 바로 모름지기 뜻을 요달해서 그 속에 담긴 뜻만 캐치하라는 겁니다. 이 뭐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설령 모르더라도 그 속에 담긴 뜻만 요달해서 일귀취자기하야 낱낱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에게 회광반조하라는 겁니다. 자기 속의 본성에 비추어서 낱낱이 자기로 돌아가서 개합 본종하면 이 본래의 종지에 개합하면 즉 무사지지가 자연 현전하고 그렇게 되면 스승 없는 지혜가 무사지지가 이제 스승이 필요 없어. 스승이 뭐 자기 속에 담긴 불성 이게 스승인데 뭐 외부로 뭐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사지지가 자연히 현전하고 천진지리가 요연불매하야 천진한 이치가 또렷하게 어둡지 않아서 불매하야. 그래서 성취해신호대 불유타오하리니 해신을 성취하되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불유타오 타를 말미암아 깨닫지 않을 것이니
스승 없는 무사지지, 또 천진지리, 이게 결국은 다, 회광반조하며 내 속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게 아니니. 2차 묘지가 수시 제인분상이나 이 묘한 종지가 비록 모든 사람들의 분상에 다 있으나 약비 숙식 반야종지한 대승근기자 면 그랬네. 약 면 만약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약비 그죠? 숙식 반야종지 숙세부터 반야종지를 심은 대승의 근기자가 아니면 불능 할 수 없다. 일념이 생정신하리니 한순간에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숙세의 반야종지를 심은 대승의 근기자가 아니면 한순간에 바른 믿음 내기가 어려울 것이니 기도 불신이리요 영내 방독하야 반초 무간자가 비비유지하니라. 기도 어찌 다만 불신 믿지 않을 뿐이리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또한 이것이기도 합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문입니다. 기도 A 역 B 어찌 다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이기도 합니다. 해서 뒷문장에 더 좀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불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영내 방독 비방하고 막 헐뜯고 이 독자가 헐뜯다 원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비방하고 헐뜯어서 반초 무간 도리어 무간지옥을 초래하는 자가 이렇게 돼요. 영내 방독하야 반초 무간자 도리어 무간지옥을 초래하는 자들이 비비유지하니 비비 흔할 비자예요. 나란할 비자 나란하다 두 개가 딱 붙어서 흔하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또는 많이들 있다 이렇게 되죠. 예.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방까지 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주 많다 이 말입니다. 수, 불, 신수나 일경어 이하야 비록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나 신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일경어이 한 번 귀에 스쳐서 잠시 결연하면 잠시라도 인연을 맺어 놓으면 내가 비록 이거 막 100% 믿고 받들어 수지 독송 이것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 자리에 빗뚫고 와서 그래도 뭐 귀에 한 번이라도 들으면 지금 일경어이 이거예요. 한 번 귀에 스쳐서 그래서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딱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잠시라도 인연 맺으면 기공벌덕을 불가측량이니 요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좀 위로가 되죠. 그래도 헛수고 한 게 아니네 되죠. 그 공과 그 덕을 합쳐서 그 공덕을 이렇게 되죠. 기공벌덕 골자도 그 기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 골자거든. 그래서 그 공과 그 덕 합쳐서 그 공덕을 불가측량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잠시 귀에 스쳐서 인연 맺어 놓으면 그 공덕도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으니 유심결의 운 예컨대 유심결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영명연수선사가 쓴 송나라 때의 글입니다. 유심결에 어떤 말이 나오냐? 문이불신이라도 상결 불종지인이요 하기불성이라도 유익 인천지복이라 하시니 그랬네요. 요 글귀가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다른 데도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내가 듣기는 들었어. 지금 여러분들 다 해당되죠. 듣기는 다 들었잖아요. 근데 막 100% 믿지는 않더라도 상결 불종지인이에요. 여전히 불종의 인을 맺을 것이고 그 다음 하기불성이라도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루지 못하더라도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배움 단계에 그치더라도 그래도 유익 인천지복 오히려 인천의 복에는 유익하다. 인간계 천상계에 나는 복 우리가 그도
다음 생에 우리가 죽고서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아수라 세계에 떨어진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인간 세상 또는 더 나아가서 천상계에 떨어지는 그런 복에 있어서는 더 유익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보면 우리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난 이런 구절 그래서 좋아요. 좀 덜 믿어도 좀 덜 공부 좀 완성 못해도 뭐 귀에 스쳐서 좀이라도 인연 맺어 놓으면 아유 다음 생에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계에는 태어난다니까. 그래도 이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신수봉행하고 뭐 수지 독송하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죠. 불실 성불지 정인이여든 성불의 정인을 잃지 않거늘 하물며 황해서 황 문이신하고 하기성하야 수호 불망자 듣고서 믿고 또 배워서 완성하여 수호 불망 아주 지키고 보호하여 잊지 않는 자에 있어서랴. 그런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인천의 복 정도가 아니라 기공덕을 기능 탕량이리요.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탁도 그렇고 량도 그렇고 헤아리다는 뜻이니까 그 공덕을 이루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딱 1시간 이제 됐어요. 남은 부분이 뭐 딱 다음 이제 요 중간에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남은 부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